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아, 무조건 아버지 생각을 따라서 살면 이게 올바른 삶이 돼. 이런 식의 이제 이제 제 진단이 아버지를 얻고 있었다.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남편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지금의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치료가 완전히 끝나신 분들 이제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지금 인생치유연구소라는 것을 혹시 그때 알고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제가 2020년 네. 5월 달에 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5월 달에 제가 그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업장이 있었어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그런 업이었던 거죠. 이분이 처음에 인생치유연구소에서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죠. 그걸로 그렇죠. 이제 먼저 오셨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제 증상이 어떤 게 있었나요? 본인이 이제 호소하는 거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사정을 보니까는 그동안 뭐 결혼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진단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아버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남편을 얻고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사마타라는 과정에서 진단이 나오고 또 그 치유를 하고 진단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되었다고 진행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치유가 진행이 됐나요? 이제 진단에서 나온 거는 아버지를 얻고 있었어요. 근데 저분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상황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존경을 했지만 아버지의 이제 이상과 꿈이 있었으면 그것을 제가 이제 그거를 내가 더 어떻게 해볼까 하는 식으로 제가 살았으면은 저의 삶이 좀 더 발전되고 더 성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한 인간적인 면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어떤 아쉬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항상 업고 있다가 보니까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본인의 생각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치유해서 아버지를 내려놓게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남편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생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홀로 서지 않고 누군가한테 자꾸 업혀가지고 기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버지만 얻고 있으니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숙주를 계속 찾는 거죠. 아버지 같은.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기생하는 그러한 거였구나 해서 진단을 좀 고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마타라고 있는데, 그 사마타를 하시면 어떠셨던가요? 이제 제 진단이 아버지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또 이런 테마가 있었고, 또 남편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제 그 테마가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 이제 하면서 또 치료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업장이 또 드러나는 거 진단이 되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랬었거든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서 내 운명을 개척하느냐. 그러면 나는 내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럼 내 삶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것은 나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비다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첫 번째인데 사마타를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것은 이거였었구나. 이게 이제 사마타 하다 보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를 이루게 되면 또 사마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원이 생기게 돼요. 또 내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홀로 쓰고 싶은데 홀로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생하는 삶을 사신 케이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홀로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기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홀로 쓰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기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홀로 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에,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의지할 것이 없어서 홀로 설 힘이 없어서 그러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의지할 것을 갖다 만들어 드리지만은, 저분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에다 기생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종교라고 하는 것도 홀로 서야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하는 자세조차도 그냥 부처님에게 기생하는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는, 거꾸로 홀로 쓸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쪽으로 역점을 뒀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분께서 이제 어릴 때 겪었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 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다 생성이 된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아버지 생각을 따라서 살면 이게 올바른 삶이 돼. 이런 식의 이제 그렇다고 저분의 아버님이 훈련을 시켰다든지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가 봤을 적에는 아버지의 행동 거짐이나 모든 것이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저평가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은 아버지를 더 남들한테 알리고 싶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뭔가 아버지 꿈을 이뤄드리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삶을 대신 살려고. 본인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인생을 살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면서 계속 했던 거는 본인의 의지처를 찾아 헤맸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로 잡았고, 이제는 바로 잡혀가지고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제대로 걸어가시는데, 본인이 항상 이렇게 사마타를 하면서 그 원이 떠오르고 그 원을 또 이루고 그거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면서 되게 재밌게 사신다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삶은 망상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상상의 세계는 상당히 넓은 이 우주를 살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빚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것만 이제 찾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내 동거인도 남편이라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에다가 회사에서 대단 능력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월급도 못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하니까는 신기하게도 그 남자하고 바로 헤어지더라고요. 갈랐으니까는 역시나 그 남자가 얼마나 기생하는 여자들한테 들붙어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밑바닥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빚도 갚고 점점 정상적인 삶으로 오게 된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꼭 남은 이야기나 아니면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마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첫째는 저희 서진 스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 공간이라는 것도 그냥 이윤회 이런 것도 그냥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얽매이지가 않아요. 예, 지금의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그 단어도 이젠 저에게는 좀 단어가 좀 멀리 사라졌어요. 그 단어에 얽매이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황금이다. 예,
이 시간이 그야말로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권합니다. 치료가 완료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교정이 끝나면 가버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유지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분들은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렇게 많이 변합니다. 그 교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인생을 새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의 내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해요. 아, 예전보다 내가 이제는 이만큼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내가 이만큼 내가 강건해졌구나. 이 세상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원래 인생 치유가 개발되어진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비다 수행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고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들을 획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그 수행의 목적인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걸 시켜도 제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사비다 수행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실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왜 안 되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된 거거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문제가 있구나 봤더니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번 고쳐보자 했더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이 병이 있으면 아무리 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시작된 거군요. 네. 강남불교대학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강의 내용들 그리고 수요일날 법회 그 내용도 꼭 들어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참정불교대학 참정사고 유튜브는 참정불교TV.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